여러분 안녕? 오늘은 교과서에 수록되고 수능에도 출제됐던 윤흥길 작가의 장마편이야. 윤흥길 작가는 지난 9켤레의 구두편에서 언급한 적이 있지. 장마는 한국전쟁 직후, 외삼촌은 인민군 빨치산, 신삼촌은 남한 장교로 두고 있는 국민학생 주인공 나가 가족 대립에서 겪는 정신적 혼란을 그린 이야기로 사회 역사적 문제를 가족사의 문제로 집약해 이념의 허구성을 폭로하며 민족의 화해를 소망하는 소설이야. 그렇다면 소설 제목이자 자연 배경인 긴 장마 는 대체 무엇의 은유인 걸까? 소설은 주인공 나의 과거 회상으로 사건 순서가 헷갈리기에 주요 사건을 시간순으로 살펴보자면 국군인 외삼촌이 빨치산 전투에서 사망하자 외할머니가 정신줄을 놓은 듯 빨갱이 다 죽으라고 악담을 퍼붓는 바람에 분노한 할머니와 싸우고 척을 진다. 어린 나는 초콜릿으로 유혹하는 낯선 사내에게 빨치산 삼촌이 집에 들렀다는 비밀을 털어놓는 바람에 아버지가 형사에게 취조 및 고문을 당하고 나는 할머니에게 심한 미움을 받고 죄책감에 시달린다. 어느 날 읍내에 전투가 벌어져 삼촌이 죽었을지도 모른다는 소식을 듣고도 할머니는 점쟁이 말을 맹목적으로 믿어 몇 날 몇 시에 반드시 살아 돌아올 거라며 잔치를 준비한다. 그날이 되자 삼촌 대신 구렁이가 나타나 할머니는 졸도하고 다들 공포에 휩싸인 가운데 외할머니가 나서 구렁이에게 기도하며 배웅하자 구렁이는 조용히 집을 가로질러 사라진다. 할머니와 외할머니는 비로소 화해를 하고 할머니는 나에게 사과하며 나도 할머니를 마음속으로 용서한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소련의 합의를 얻어 차곡차곡 남침 준비를 하던 북한이 기어코 38선을 넘어 기습 공격을 하면서 3년의 한국전쟁이 시작됐어. 각지의 순진한 마을 사람들은 엎치락 뒤치락하는 전쟁 양상 속에서 그들이 무슨 공산주의니 자본주의니 하는 이념을 믿던 게 아님에도 단지 살기 위해 이쪽과 저쪽 편을 오가다가 무자비하게 학살당한 슬픈 역사가 있어. 전쟁이 끝났음에도 여러 산 부근에서 항전하던 남한 공산주의자에 대한 빨치산 소탕 작전이 마을의 시공간 배경이 되어 국군 자식을 둔 외할머니와 빨치산 자식을 둔 친할머니의 가족 대립이 시작된 것이지. 그러니 무지하고 어린 나는 죽을 맛이야. 둘 다 내 할머니인데, 둘 다 내 삼촌인데 누구 편을 들란 말이야? 그저 가족들 모두 두 할머니의 눈치와 등살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항상 억압된 정신 상태로 삼촌이 무사히 살아 돌아오기만 바랄 뿐이지. 종종 외할머니는 손자인 나에게 툭하면 성기를 만지며 너는 불알도 외삼촌을 닮았다라고 신삼촌보다 냉철하고 섬세한 외삼촌을 우월하게 여기는 생각을 꺼내요. 은근히 외삼촌 편을 들기를 바라고 있어. 번지산, 밤이면 어른들이 거기 모여 불장난을 한다. 밤마다 그들은 얼마나 많은 오줌을 지리는 것일까. 동아불과 무수한 살상과의 상관관계를 나는 미처 깨닫지 못했다. 왜 건지산에서 불길이 오르고 난 다음이면 꼭 읍내에서 시가전이 벌어지고 꼭 어느 골, 어떤 동네가 쑥대밭이 되어야만 하는가를. 그 언젠가 마을 앞 둑길에서 어떤 사내가 어떤 사내의 가슴에 쑤셔박던 그때의 그 죽창처럼 그럴 적마다 찔린 산이 지르는 비명과도 같은 천둥 소리가 지축을 흔들었다. 마을 근처 건지산에서 불이 나고 연기가 피는 날엔 어김없이 전투가 벌어지고 다른 동네가 시체로 쑥대밭이 되는 시대에 아직 국민학생인 나는 이게 무슨 일인지 미처 알지 못해. 어른들이 불장난을 하다니 자다가 오줌 지리겠다고 무지한 말을 하는 어린이의 눈으로 표현하며 그 시절의 비극성을 강화하고 있어. 동네 사람들이 우리 집을 애워싸고 있었다. 여인네들의 통곡은 우리 집에서 흘러나오는 소리였다. 낯선 사내가 앞장서 걸어 나오고 바로 뒤를 이어 아버지가 따라 나왔다. 그리고 한 걸음 떨어져 맥고자의 사내가 보였다. 그는 아버지의 팔을 뒤로 결박한 오라의 한쪽을 손에 감아쥐고 있었다. 나를 보더니 해벌쭉 웃으며 한눈을 찡긋해 보였다. 아버지는 몹시 안타까워하는 눈초리로 나를 내려다보며 한참이나 무슨 말을 할 듯 하다가는 도로 발을 떼기 시작했다. 어머니와 고모 할머니들이 자빠지고 고부라져 통곡을 터뜨리고 있었다. 그제야 내게도 어떤 고통의 감정이 서서히 살아나기 시작했다. 일종의 배신감과 어울려 무서운 분노로 변했고 그때 나의 내겐 어른들에 의해서 기록된 최초의 치명적인 배신이었다. 어린 나는 초콜릿을 내미는 낯선 사내에게 빨치산 삼촌의 비밀을 털어놨다가 아버지가 고문을 겪는 사건을 통해 죄책감과 불안의 공포를 학습하고 있어. 너 내일부터 내 허가 없이 밖으로 나댕겼다가는 다리 몽댕이가 분질러질 텐게 그리 아으라. 아무튼 우리 할머니는 성깔이 대단한 사람이었다. 어쩌다 집안에서 얼굴 마주치는 날이면 뱀을 밟은 듯 질색을 했고 한방에서 밥 먹는 것조차 완강히 거부해버렸다. 나는 그날 저녁에 벌써 죽었어야 옳은
몸이었다. 나가 무심코 한 행동이 죽음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할머니에게 사람백정 소리를 들으며 혹독한 미움까지 받게 되니 어린아이에게 미치는 그 냉전 시대의 공포를 느낄 수 있어. 한편 소설 초반부는 외할머니의 꿈 얘기로 시작되는데 위아래를 통틀어 7개밖에 남지 않았는데 난데없이 무쇠로 만든 커다란 족집게가 입 안으로 쑥 들어오더니 실하게 붙어있던 이빨 하나를 잣들여 놓고 달아나는 꿈을 꾸었다. 소설 시작부터 불길한 꿈을 통해 국군 외삼촌이 이미 죽었을 거라는 암시를 하고 있어. 이 소설이 애초에 이 불안의 정서를 바탕에 깔고 스릴러처럼 진행될 거라는 뜻이야. 정말 외삼촌은 죽었을까? 삼촌은 그나마 살아 돌아올 수 있을까? 소망 섞인 의문과 가족들의 불안 그래프가 뒤엉키며 전개되는 거지. 진짜 문제는 이 불안의 원인이 그들 탓이 아니라는 데 있어. 냉전 시대의 가혹한 이념 대치가 평화롭던 가족사를 공포로 몰아넣기 때문이야. 할머니와 외할머니의 적대도 그저 자기 아들이 생존하길 바라는 소망으로 무장한 모성애의 발현일 뿐 그들이 좌익 우익의 이데올로기 싸움을 하는 게 아니야. 모성애가 무슨 잘못이 있겠어. 그들의 아들들을 갈라놓은 이 사회가 문제지. 외할머니는 아들이 잠자듯 곱게 누워 그지없이 평안한 자세로 전사했기를 기원하고 있었다. 총탄이 급소를 건드려 조금도 고통을 안 느끼고 순간적으로 저 세상 사람이 됐기를. 육신의 고통은 물론 호러미를 남겨둔 채 떠나는 자식된 도리의 아픔도 일체 없었기를 희망했다. 아들이 고통 없이 한방에 편안히 세상을 떴기를, 부디 시체가 온전하기를, 어미 걱정은 하지 않기를, 자식의 죽음만이라도 편안했기를 소망하는 엄마의 눈물겨운 사랑이야. 한편 외할머니는 아들의 전사 소식에 혼이 나가 가족 내 금기어인 빨갱이 언급으로 할머니에게 큰 상처를 입힌 것에 대해 적잖은 미안함을 갖고 있고 이것이 소설 후반 구렁이 출연 때 큰 역할을 하는 동기가 되지. 에구 이 사람아, 집안일이 못 잊어서 이렇게 먼 길을 찾아왔는가. 아이한테 자장가라도 불러주는 투로 조용히 속삭이는 말을 듣고 누군가 큰 소리로 웃는 사람이 있었다. 어떤 잡놈이 그렇게 히득거리고 섰냐. 누구냐. 어서 이리 썩 나오너라. 외할머니의 대갈 호령에 사람들은 쥐죽은 소리도 못했다. 자네 보다시피 노친께서는 여전하시고 다른 식구들도 모두 잘 지내고 있네. 그러니까 집안일은 아무 염려 말고 어서 자네 가야 할 대로 가소. 외할머니는 돌의 소반 위에다 음식 몇 가지를 차리는 중이었다. 내가 건네주는 머리카락을 받아 땅에 내려놓은 다음 할머니의 흰 머리를 올려놓자 끓는 소리를 내면서 타오르기 시작했다. 단백질을 태우는 노린내가 멀리까지 진동했다. 그러자 희한한 광경에 놀라 사람들은 탄성을 올렸다. 외할머니가 타일러도 꿈쩍도 하지 않고 오랜 시간을 버티던 그것이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고맙네 이 사람. 집안일은 죄다 성님한테 맡기고 먼 걸음 편안히 가소. 뒷일은 아무 염려 말고 그저 편안히 가소. 정말 고맙네 이 사람아. 난데없이 2m가량의 대형 구렁이가 나타나 친할머니가 졸도하고 가족들은 공포에 빠지고 아이들은 돌을 던지고 난리가 났는데 유일하게 외할머니 혼자 구렁이 코앞에 다가가 달래고 말을 걸며 제사를 지내줬어. 왜일까? 무속신앙을 잘 믿어서? 원래 겁이 없어서? 그보다는 자식을 잃어본 엄마의 말도 못할 고통을 먼저 체감해봤기에 알 수 있는 극진한 모성애의 공감력이 발휘된 걸 거야. 할머니는 소리 없이 울고 있었다. 두 눈에서 하염없이 솟는 눈물 방울이 줄줄 흘러내렸다. 사랑채에서 쉬고 있던 외할머니가 큰 방으로 건너왔다. 외할머니로서는 오래전에 할머니하고 단단히 버린 이후로 처음 있는 큰방 출입이었다. 고맙소. 전기가 꺼진 우묵한 눈을 지켜 외할머니를 올려다보면서 할머니는 목이 꽉 메었다. 그날 저녁에 할머니는 또 까무러쳤다. 임종의 자리에서 할머니는 내 손을 잡고 내 지난 날을 모두 용서해 주었다. 나도 마음속으로 할머니의 모든 걸 용서했다. 정말 지루한 장마였다. 이제 친할머니는 사돈에게 고마워하며 동병상련의 처지를 인정하게 돼. 이제야 좌우익과 무관하게 같은 아픔으로 서로의 입장을 공유하게 된 거야. 구렁이가 죽은 삼촌의 현신으로 해석되는 것이 한편으로 미신적일지라도 전통적 정서에 기반한 이들만이 가질 수 있는 자연 친화적인 포용력으로 볼 수 있어. 오래전부터 문학에서는 자연을 지배하려는 세계관을 남성적 혹은 서양적 이분법의 상징으로 돼지 모신 및 양육자의 이미지를 여성 세계관의 상징으로 보았어. 문학적 상징으로 얘기하는 거니까 우리 아빠는 지배 안 하는데 우리 엄마는 양육 안 하던데 이런 개별적인 언급은 자제하고 여자라면 반드시 모성이 있어야 한다는 젠더 학습된 주장과 별개로 아무래도 가입 능력을 가진 당사자로서의 잉태를 경험해본 여성이 아는 특별한 모성 본능이 있기에 이렇게 생명 돌봄의 상징으로 보게 된
거지. 이 소설도 이런 사상을 바탕으로 이념을 넘어선 극적인 화해의 순간을 자연적이고 무속적인 상징인 구렁이의 등장으로 모성을 가진 엄마들의 고통 연대로 보여주고 있어. 4, 50년대 한국에 정착된 열전 및 냉전의 시대, 이 전쟁은 분명히 남성들이 주도해왔고 근 100년이 지난 21세기에도 여전히 세계는 이념 싸움을 멈추지 않고 있어. 이 남성들의 전쟁 이면에는 언제나 아들과 남편을 어떻게든 살리려던, 밥을 짓고 감옥에 사식을 넣던 엄마와 누이들의 눈물겨운 헌신이 있었다는 것을 역사책은 미처 말해주지 않지. 빨치산 삼촌이 새벽에 몰래 찾아왔을 때 시종일관 그의 끼니와 추위를 걱정하고 뜨뜻한 국밥 한 그릇 먹이지 못했다고 눈물 쏟는 할머니에 대한 묘사에서 공포에 떠는 어린 나를 꼭 안아서 달래주던 이모의 따뜻한 품에서 나는 인간의 희망을 보게 되는 것 같아. 다 큰 나도 울 뻔했다. 이토록 비극적인 현대사를 거치면서도 살아남은 우리는 아마도 누군가의 포용과 헌신이 없었다면 불가능했겠지? 자, 오늘은 여기까지. 소설 장마를 교과서로 판단하지 말고 꼭 전문으로 다시 만나보길 바라며 또 유익한 작품으로 만나자. 안녕!